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종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데이터 분석은 관계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우리가 통칭 DW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행되었습니다. OLTP나 ERP, CRM, LOB 등 여러 소스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운영 보고서를 생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분석 방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형 데이터 소스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분석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만 비관계형 데이터,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라든지 클릭스트림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규모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또 DW에 로드되는 데이터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스키마가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키마 설계가 매우 까다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 상단에는 운영보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해드렸듯이 관계형 데이터에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영 보고 혹은 애독하게 올라오는 리포트만 처리가 가능했고요. 또 전통적인 레가시 아키텍처를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설비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확장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포괄적인 데이터 스토리지와 또 분석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비관계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여러 소스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규모의 데이터,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디바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비관계형 데이터를 수 엑사바이트의 규모까지 저장이 가능하고 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고가용성, 내구성, 또 저비용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스토리지와 분석 시스템 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옮기지 않고도 원하는 방식의 도구와 프레임워크 사용이 가능해야 되지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AWS는 고객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또 머신러닝을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분석 접근법을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포괄적이고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또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넷플릭스나 나스닥, 옐프, 아이로봇 및 핀나 같은 고객들이 AWS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고 또 그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로 AWS 데이터 레이크의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의 데이터 레이크에 고객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CSV라든지 아파치의 파케이, ORC 같은 컬럼나 기반, 또 로그 스태치 포맷이라든지 제이슨 등 그대로 데이터로 고객분들은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사용하는 포맷이나 분석 엔진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AWS는 여러 오픈 포맷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WS의 제일의 우선순위인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한 곳에 모든 데이터가 모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기업이 늘어나는 데이터 누출 사건과 사이버 범죄는 물론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라고 알려진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할수록 데이터 레이크는 가장 높은 보안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마존 S3는 이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보안, 컴플라이언스 및 감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객체 단위의 접근 제어를 구현할 수도 있고 또 S3단에서 총 3가지 암호화, S3 관리키나 KMS 키 혹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키를 사용해서 이 같은 암호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다른 지역으로 복제할 때도 전송 중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데이터 레이크의 보안을 위해서 화면에 보이다시피 Security, Identity, Encryption, Compliance 등에서 여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마존 메이시는 머신러닝 기반 학습을 사용해서 AWS의 중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 분류 및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메이시는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지적재산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또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접근 혹은 이동되는지 알 수 있는 대시보드와 경고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데이터 레이크에서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또 저장 시에 암호화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S3는 총 3가지 서버 단 암호화 방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인데요.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키를 사용하거나 또 AWS KMS를 사용하거나 또 S3가 직접 관리하는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다른 지역으로 복제 시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이죠. 복제 시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클라우드 스토리지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 시에는 같은 KMS를 사용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송 중 암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SSL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는 PCI DSS, 히파, 히텍, 또 패드램프, EU 데이터 보호지침 및 피스마를 비롯한 보안 표준 및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규제기관의 규정 준수 사항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KISMS 인증을 17년도 12월 달에 취득한 첫 번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WS 데이터 레이크의 확장성 및 내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3는 오브젝트 스토리죠. 여기에는 수조 개의 객체와 엑사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무제한의 데이터 볼륨을 S3에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할 컴퓨팅 자원도 수분만에 스핀업해서 대규모의 분석 엔진을 실행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클램슨 대학교 같은 경우에 분산 컴퓨팅을 사용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단 2시간 동안 110만 개의 vCPU를 이스트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돌렸습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대규모 분석 엔진을 AWS에 수행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아마존 S3는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내구성, 또 가용성 및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1.9이라고 하죠. 구가 11개 있는 11.9의 내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는 100만 년당 파일이 자연적으로 한 개 손상되는 확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일 리전 내 3개의 가용령에 걸쳐서 각각의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에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토리지 클래스에 관계없이 모든 리전 간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복제할 수 있는 기능,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AWS 데이터 레이크의 비용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레가시 환경에서 많은 양의 인프라를 확보해야 되고요. 또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AWS의 데이터 레이크는 가격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S3를 각각의 티어드 스토리지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드물게 사용되는 데이터일수록 비용이 저렴한 티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백업 및 아카이브를 위해서 글라시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낮은 티어로 옮기기 위해서 생명주기 정책 기반으로 티어 간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S3 아날리틱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AWS의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데이터 레이크와 함께 이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과 머신러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곳은 여기 4가지 범주가 적혀 있죠. 데이터베이스, 스트림, 로그, 파일, 아마 이 4가지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요즘은 관계형이나 비관계형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스트림이라고 한다고 하면 웹사이트나 IoT의 클릭 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이 시간 순서대로 쭉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그인데요. 로그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또 서비스 및 운영체제에서 생성되고
파일 등은 뭐 자체 호스팅 파일 시스템이나 그리고 또 FTP, 그다음에 또 API를 통해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가 이 네 가지 범주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레이크는 아마 이 중앙 집중식 분석을 위해서 이런 모든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는 아마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S3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인 아마존 S3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레가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캡처하는 방법은 트랜지션 로그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체인지 데이터 캡처라서 CDC라고 하고 있죠. 이 트랜지션 로그는 엔진의 모든 여러 가지 DDL 활동들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DB 엔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레코드 변경 사항을 비동기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트랜지션 로그는 문서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공급 업체마다 매우 상이해서 그 내용을 해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WS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DMS 서비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데요. 이 DMS 서비스는 오라클에서 오라클로 동종 마이그레이션 뿐만이 아니고 오라클에서 아마존 오로라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또는 뭐 MySQL로의 마이그레이션 같은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간의 마이그레이션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되는 모든 소스에서 또 아마존 레드시프트, 또 아마존 다이나모DB 및 아마존 S3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해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또 이를 간편하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DMS는 고가용성의 지속적인 데이터 복제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리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안전한 이중화 구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중 에이지 옵션으로 중복의 복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고가용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및 연속 복제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파일 전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로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네트워크로 전송하거나 또 오프라인으로 전송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방법에서 만약 보안이 필요하게 된다면 VPN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최상의 회선 속도와 또 분리된 환경을 원한다면 다이렉트 커넥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대륙 간 아주 원거리에서 전송하는 경우 AWS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전송하면 AWS가 관리하는 망인 백본망을 사용하게 되어 전송 구간의 홉수를 줄여서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파일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스톱 옵션을 사용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S3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싱글 파트 업로드 그리고 멀티 파트 업로드 두 가지 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싱글 파트 업로드는 말 그대로 파일을 그대로 올리는 방법이고요. 이때 파일의 크기는 5GB로 제한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인 멀티파트 업로드의 경우 S3의 최대 파일 크기는 5TB까지 업로드가 가능한데요. 이때 멀티파트 업로드는 파일들을 잘게 쪼개서 보내서 병렬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므로 싱글 파트 업로드보다 좀 더 높은 속도로 파일 등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엣지 로케이션을 통한 S3 트랜스퍼 엑셀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원거리에서 S3 데이터를 올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원거리는 대륙간을 의미합니다. S3 트랜스퍼 엑셀러레이션은 최적의 조건에서 일반 인터넷망을 사용한 것보다 약 400% 이상의 성능 향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요. 버킷에서 트랜스퍼 엑셀러레이션을 이네이블하고 또 여기 생성되는 엔드 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AWS 백본망을 사용해서 S3 버킷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AWS가 관리하는 망을 통해서 백본망을 통해서 낮은 흡수로 데이터가 전달되므로 빠른 속도의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트림 데이터는 매우 낮은 레이턴시,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수초 단위로 발생되고 또 처리되는 초당 수백에서 수백만 개의 작은 레코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트림 데이터의 특성은 순차적으로, 시간축으로 봤을 때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인데요. AWS에서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을 읽기 위해서 아마존 키네시스의 세 가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웹사이트의 클릭 스트림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이벤트 스트림, 금융 트랜잭션, 또 IT 로그, 위치 추적 이벤트 같은 수십만 개의 소스에서 초당 기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캡처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3개의 가용 영역 내에 동기식으로 복제하고 약 7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는 좀 더 편리하게 이러한 스트림을 아마존 S3, 레드시프트, 아마존 엘라스티서치 서비스와 통합해서 출력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중간에 람다를 호출해서 데이터 저장소로 보내기 전에 데이터 가공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키네시스 데이터 아날리틱스는 표준 SQL을 사용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쿼리할 수 있고요. 또 복수 개의 스트림과 조인해서 이를 새로운 스트림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럼 간단한 작동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당 100TB를 생성하는 수백만 개의 소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스트림이 인증을 거쳐서 키네시스 서비스에 있는 세 곳의 에이지에 이 데이터가 복제되게 됩니다. 이렇게 복제된 데이터는 최장 7일간 보관되게 되고요.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 스트림을 S3나 또 클라우드와치, EMR이나 레드시프트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서 분석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소스 중 이제 마지막인 로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로그들은 OS나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런 로그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서는 AWS에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 아마존 키네시스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EC2 인스턴스들의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설정을 통해서 어, 에이전트가 설치된 EC2 인스턴스의 OS 로그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클라우드 와치 로그 스트림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림은 동일한 소스를 공유하는 로그 이벤트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C2 인스턴스뿐만이 아니고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든지 라우트 P53 등 AWS 다른 서비스에서 보내온 로그 파일도 저장 및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제 로그 스트림 데이터를 람다가 받아서 별도의 처리를 하고 S3에 저장하는 그림이지만 직접적으로 각 로그 그룹에서 S3 버킷으로 바로 데이터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든지 스트링 같은 경우에 API 게이트웨이를 써서 파이오스로 전달해서 S3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아까 스트림을 처리하는 키네시스 같은 경우도 로그를 모아서 파이오스로 전달해서 S3에 저장하는 방법, 또 데이터베이스는 익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DMS를 써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 안에 여러 가지 타입의 데이터, 파일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 로그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 데이터는 같이 분석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데이터 레이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석 및 머신러닝에 관련된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레이크에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지와 아카이벌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데이터 레이크 그 자체인 아마존 S3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S3는.
이 S3는 밀리세컨드 내 지연 시간을 가지는 굉장히 높은 보안성과 확장성, 내구성을 가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유형의 데이터와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가장 큰 특징인 매우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9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일 리전 내부에 약 3곳의 가용 영역에 이 데이터가 분산 저장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물론 S3 원존 IA 같이 데이터를 단일 에이지에 저장하게 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지 클래스도 있습니다만 이런 스토리지 클래스는 저렴한 비용을 원하는 사용자나 또 이렇게 S3 스탠다드 스토리지의 높은 가용성이 필요 없는 사용자분들에게 이상적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S3는 자동으로 다른 AWS 리전의 복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고요.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지원도 매우 뛰어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3가지 다른 형태의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리전 간 전송 시도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 트레일하고 통합을 통해서 스토리지 API를 호출을 다 로그를 남기고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머신러닝 기반의 메이시로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고 있죠. PCI DSS, 히파, 패드램프 이후에 데이터 보호 지침 같은 여러 가지 보안 표준 및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S3는 쿼리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데이터 이전을 하지 않고 바로 쿼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아테나 등을 이용해서 별도의 분석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하면 기존의 레드시프트의 DW에 있는 데이터와 S3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같이 쿼리가 가능합니다. 또 S3 셀렉트를 이용하면 데이터의 하이즈 팝들을 굉장히 오브젝트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어서 분석 퍼포먼스를 과거 대비 400%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엄청난 큰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날리틱 기능을 써서 데이터 사용 추세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시각화할 수 있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에 태그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산정을 한다든지 혹은 보안 부분들을 고려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 저희가 ILM이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보관 기간 및 이런 부분들을 객체 액세스 패턴을 분석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빙하라는 뜻의 글래시어 서비스입니다. 글래시어 서비스는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요. S3와 마찬가지로 11.9의 내구성을 제공하고 있고 3곳의 가용 영역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게 되며 아까 말씀드린 크로스 리전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리전으로 복제도 가능한 데이터 아카이빙 및 장기 백업을 위한 굉장히 또 저렴한 스토리지입니다. 글래시어는 아카이브에 억세스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1분, 5분 내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검색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아카이브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검색 같은 경우, 일반적인 노멀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검색 시간이 요구되고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작업에 보통 적당합니다. 대량 검색기 같은 경우는 최저 비용 검색 옵션으로 5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반환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3와 마찬가지로 크라우드트레일러 스토리지 API 활동 상황 등을 기록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3가지 암호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글래시어는 SEC 규칙 17A-4나 PCI DSS, 히파, 패드램프, EU 데이터 보호 지침, 또 피스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글래시어 볼트 락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웜 스토리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래시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객체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의 약정이나 어떤 선불 수수료 없이 사용한 만큼 지불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만 하는 것은 사실 충분치 않죠. 가트너가 2018년도에 정의한 다크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분석이나 비즈니스 관계 및 직접 수익 창출 같은 것과 같은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정보 자산을 말합니다. 이런 다크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저장한 기존의 빅데이터라든지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와 같이 늘어나므로 사용자가 분석하는데 점점 그 난이도를 올리게 되죠. 양이 같이 늘어나게 되니까. 해서 사용자들은 이런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다크 데이터의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글루는 이렇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이러한 다크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테이블 정의, 그 다음에 잡 디피니션 등이 있는데요. AWS 글루는 크롤러로 데이터 전소에 연결해서 이렇게 테이블 정의나 스키마 등을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카탈로그는 데이터는 검색해서 쿼리하고 ETL로 사용되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크롤러를 작동시키는 것은 스케줄이나 온디맨드, 이벤트 트리거 등을 통해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컬럼나 기반의 이런 데이터들은 파티션 정보를 글루가 직접 분석을 해서 쿼리에 최적화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작동되고 있습니다. AWS의 여러 서비스가 이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루 ETL이라든지 아마존 아테나,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그 다음에 EMR 이런 이런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아파치 하이브 메타스토어와 호환되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도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루의 구성 요소 중 다른 한 개는 ETL 서비스인데요. AWS 글루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또 로드하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므로 과거의 ETL 코드 부분을 굉장히 쉽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연결을 하면 글루가 ETL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어 있고 이 코드는 파이썬으로 생성되고 아파치 스파크 2.1 환경용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쉽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코드를 에디트, 디버그, 테스트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제공해서 별도의 IDE 툴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성되는 잡은 스케줄이나 이벤트 기반으로 작동되고 전체적인 글루는 서비스 서버리스 형태로 작동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AWS 글루는 서버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프로비저닝을 해제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사용된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또 자동으로 이 생성된 AWS 글루 서버리스는 VPC와 역할 기반 액세스가 자동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리소스에 대한 자동 확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GA 로드맵에 있어서 GA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사용된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글루에 대한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원본에 있는 로우 데이터들을 먼저 크롤링을 이용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크롤링된 데이터에서 데이터 카탈로그가 생성이 되면 이를 기반으로 글루 ETL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 ETL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소스에서 이 ETL 작업을 통해서 타겟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분석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아테나는 표준 SQL을 사용하여 S3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대화식 쿼리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데이터 저장식 없이 바로 S3의 데이터를 지정해서 쿼리를 수행하면 되고요. 또 표준 SQL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데이터 세트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3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아마존 글래시어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에서도 SQL을 쿼리할 수 있는 기능이 곧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루와 통합되어 있어서 데이터 소스를 크롤링하고 스키마를 찾고 또 카탈로그 만들고 스키마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스캔 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테라바이트당 대략 한 5불 정도 되는데요. 만약 데이터를 압축하게 된다면 약 30%에서 90%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DDL문이나 실패된 쿼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안시 SQL 인터페이스라든지 JDBC, ODBC 드라이버, 또 다양한 포맷 등 예를 들어서 CSV라든지 JSON, 파켓, ORC 같은 포맷도 지원하고 있고요. 뭐 GGB나 LZ2, BG2 같은 압축 유형도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조인 및 데이터 타입, 뭐 배열이한지 맵 구조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에 대한 인프라를 관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아마존 퀵사이트 등과 통합해서 손쉽게 BI로 표출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 시작하기 세션의 시작을 바로 이 DW부터 시작했죠. 이제 아마존의 DW 서비스인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표준 SQL을 사용하는 완전 관리형 DW입니다. 뭐 당연히 비용이 기존 DW 솔루션 대비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굉장히 성능이 강력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DW답게 대단위의 병렬 구성이 가능하고 또 기가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까지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빠른 쿼리 속도를 위해서 컬럼나 기반의 스토리지 기술로 I/O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고 물론 뭐 데이터 로드 속도는 클러스터 사이즈에 비례하게 됩니다. 고도로 구조화되고 또 자주 액세스되는 데이터는 레드시프트에 로컬 디스크에 넣고 또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S3 데이터 레이크에 보관해서 같이 원활하게 쿼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에 있어서 하드웨어 가속화 기능인 AES-256이나 SSL을 사용하고 아마존 VPC를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격리하고 또 아마존의 AWS의 키관리 서비스 KMS 및 하드웨어 보안 모듈 서비스인 HSM을 통해서 이런 암호화 키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굉장히 저렴하죠. 1TB당 $1000 정도의 비용으로 매우 저렴하게 DW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하면 아마존 S3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레드시프트 SQL 쿼리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S3에는 이제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가 있으므로 결국 DW를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로 확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해서 외부 스키마로 아마존 아테나나 근로데이터 카탈로그 또는 아파치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와 스토리지를 별도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를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고요. 또 동일한 S3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여러 개의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동시 실행할 수 있는 동시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 성능에 따라 자동으로 수천 개가 넘는 인스턴스로 스펙트럼이 확장되므로 테라바이트부터 페타바이트 또 나아가서 엑사바이트에 이르기까지 이를 처리하는 쿼리를 굉장히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CSV나 ORC 또 파켓 등의 오픈 포맷을 통해서 S3 데이터를 직접 쿼리가 가능하고요.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 처리된 데이터 용량만큼 과금이 되게 됩니다. 글루와 마찬가지로 DDL문과 또 실패한 쿼리들은 이 나오는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하둡을 AWS에서 관리형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EMR입니다. 아마존 EMR은 로그 분석, 웹 인덱싱, ETL 같은 데이터 변환, 머신러닝, 재무 분석, 과학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MR에서 아파치 스파크랑 HBase, 프레스토, 또 플링크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각 프로젝트가 오픈소스에서 출시된 후 30일 내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둡을 사용하실 때 고객의 페인 포인트 중 하나였던 호환 버전 맞추는 등의 작업 등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최소 1분 요금부터 시작해서 초당 사용료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비용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아닌 이스투 스팟이나 RI 인스턴스, 리저브드 인스턴스죠. 예약 인스턴스를 지원해서 굉장히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스턴스를 수동 혹은 자동으로 늘리거나 쉽게 줄이실 수 있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EMR FS 커넥터로 S3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또 다이나모DB 등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수분 내로 EMR 클러스터 기동이 가능해서 필요시에 쉽게 클러스터를 올리고 또 불필요할 때 클러스터를 내릴 수 있는 구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서 탄력적으로 수백 수천 개의 처리 인스턴스를 띄워서 처리가 끝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처리를 이렇게 하고 클러스터를 종료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아마존 엘라스티서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로그 분석, 전체 텍스트 검색,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오픈소스인 엘라스티서치를 쉽게 배포, 또 운영 및 확장,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잘 알려진 오픈소스인 키바나나 로그스태치뿐만이 아니고 아마존의 VPC, 키네시스 파이어호스, 람다, 클라우드와치 같은 내장된 AWS의 서비스와 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굉장히 배포와 보안, 운영 확장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장점으로. 그래서 아마존 엘라스티서치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프로덕션에 이 엘라스티서치 클러스터를 단 몇 분 안에 배포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엘라스티서치 오픈소스 API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이 아마존 엘라스티서치 서비스는 이런 오픈소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 처리 나 변환 및 로드 도구인 로그스태치와 또 소스 시각화 도구인 키바나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VPC를 사용해서 AWS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이런 트래픽을 굉장히 안전하게 액세스 하실 수가 있고 또 두 개의 가용 영역에서 데이터가 복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용성으로 서비스를 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티서치 서비스는 클러스터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패된 노드를 자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퀵사이트는 이런 시각화를 쉽게 작성하고 또 임시 분석을 수행하며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통찰력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BI, 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입니다. 비즈니스 분석가는 이 퀵사이트를 사용해서 IT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개입 없이도 또 데이터 세트를 작성 및 준비하고 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의 속성에 따라 추천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어서 직접 스키마를 조사하고 또 이해하는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CSV나 엑셀을 업로드하거나 또 아마존의 여러 서비스인 레드시프트, RDS, 오로라, 아테나, EMR 같은 AWS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라나 세일스포스 같은 사스 툴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자격 증명만 입력하면 퀵사이트가 선택할 수 있는 테이블을 자동으로 검색하게 됩니다. 퀵사이트의 스파이스를 기반으로 작성된 차트 및 그래프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대화형 쿼리를 실행하고 또 빠른 응답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쉽게 조직 내 다양한 그룹과 이 BI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설치 및 배포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 서비스고요. 그래서 S3나 아테나와 함께 엔드-투-엔드 분석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분석 서비스의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AWS의 머신러닝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AI나 머신러닝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가 보유하고 있는 AI, 머신러닝 전문 기술을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AI, ML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렉스나 폴리, 레코그니션 등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객이 직접 모델을 만들기 위한 머신러닝 플랫폼과 또 딥러닝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 솔루션들은 검증되고 또 확장 가능한 AWS의 다른 제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세이즈메이커는 고객이 개발하려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아이디어부터 제작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이즈메이커는 아마존 S3에 저장된 학습 데이터를 손쉽게 탐색하고 또 시각화할 수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글루를 이용해서 RDS, 다이나모DB, 레드시프트 등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S3로 이동한 다음 주피터 노트북에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이 익숙하신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텐서플로어와 아파치 MXNet의 최신 버전으로 세이즈메이커는 구성되어 있고요. 다양한 내장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다른 알고리즘이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고객 여러분이 도커 컨테이너로 직접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쿠다9 라이브러리를 지원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GPU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의 P3 인스턴스로 엔비디아 볼타 V100 GPU를 실행하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면 탁월한 속도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센트럴 스토리지인 S3에 AWS의 많은 서비스를 연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인제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S3로 부어 넣는 여러 가지 서비스와 또 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텍트 시큐어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억세스하고 또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추기 위한 서비스와 또 이 데이터들을 카탈로그와 검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배치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을 거고 또 기존의 RDMS 트랜잭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서비스들 그리고 이것들을 시각화하기 위한 BI,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대표적으로 뭐 스팍스트림 온 EMR이라든지 앞서 설명드린 키네시스 관련된 여러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예측을 하기 위한 AI나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된 여러 가지 AWS 자체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서 쭉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S3 안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올 미래에 나올 기술까지 최소한의 오버헤드로 이 S3 데이터 레이크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데이터 레이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AWS는 다양한 트레이닝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수강하시고 빅데이터 테크놀로지 펀더멘털부터 시작을 해서 약 3일짜리 교육인 빅데이터 온 AWS 까지 교육을 수강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측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빅데이터를 설계 및 유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AWS에 관련된 빅데이터 서비스를 직접 구현하고 또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본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